그러면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가까이 뵈니까 좋네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뉴스는 전해드리죠. 뉴스는 있으니까요. 네. 국내 뉴스도 뭐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관심 많지 않으신 분들도 중요한 순서니까 네, 우리 권 팀장님이 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 대선 뉴스만 관심을 가지진 않으시죠.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선도 이렇게 우리가 종일 방송을 안 하는데. 아니 또 우리는 대선 결과가 저녁 6시부터 나오니까. 아,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갈 것 같으냐. 네. 그랬을 때 우리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는 1.0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43% 상승하고 S&P 500은 1.23% 상승했습니다. 누가 이길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누가 이기든 불확실성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인데 무적의 논리 아닙니까? 오를 수만 있다면 네. 뭐든지 논리는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꽤 크게 올랐네요,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예. 이게 뭐 거의 최고치도 경신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이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어허.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뭐 나온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6입니다. 56이면 50이 넘어가면 확장세거든요. 네. 근데 4개월 연속 서비스업 확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뭐 미국은 누가 되든 또 임기 초기에 증시 폭락하는 거를 그대로 두고 보겠냐라는 네.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허니문 기간도 있죠. 그러니까 뭐 허니문도 있고 뭐도 있고 하여튼간 뭐 좋은 거는 다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뭐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뭐 초기에 그 좀 경기 부양을 계속적으로 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보호무역주의를 좀 강화해서 미국 사람 중심의 어떤 경제 체계를 만들 거라는 거, 뭐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공약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는 뭐 그 미국 대선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할 거니까 네. 미국 대선과는 조금 떨어진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관련은 아니구나. 그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이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군 병사들과 첫 전투를 했다. 네. 예, 그래서 교전설에 대해서 확인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다는 속보가 좀 있어서 먼저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북한 뉴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네. 북한도 얘기 안 하고 그렇죠. 러시아도 얘기 안 하고, 하고 네. 미국도 얘기 안 네.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일 젤렌스키만, 많이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그 전에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이제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어제 이 뉴스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경기도 고양, 의왕, 의정부 그리고 좀 그 서초동 내곡동과 웅면동 일대의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 3만여 가구를 좀 공급을 하기로 서초동을 풀어서 한 2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고 네. 나머지 세 군데를 해서 한 3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해서 한 5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뭐 내년에 한 3만 가구 정도를 더 발표하겠다 해서 한 8만 가구 정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역으로 따지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지역은 같이 보시면 여기 서울의 서리풀 쪽입니다. 여기에 한 67만, 뭐 평기준으로는 67만 평, 한 2만 호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이제 고양이라든지 의정부, 용현 그리고 의왕을 다 보이면 이 중에 한 96% 정도가 그린벨트 네. 지역입니다. 네. 물론 이번에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뭐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거나 그러진 않겠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풀 지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그 신분당선이라든지 아니면 GTX C노선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지역은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이게요? 예. 영향 매우 미칠 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9년에 처음 분양을 하고 2031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공급에 따른 실수요자들한테 현재 미칠 영향은 좀 없다라고 좀 얘기를 네네네. 하고 있는 당장 공급되는 건 아니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요 지역은 근데 사실 왜 더 뜨거웠었냐면은 네. 이 지역이 발표되기 전에 네. 요 지역의 땅값이 엄청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예상이 되고 있었나 보네요. 뭐 풀면은 뭐 풀만한 데들이 대충 거론이 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세곡동, 자곡동 그리고 이제 경기 하남의 가밀동 이런 데들이 그린벨트 해제의 유력한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네. 여기가 이제 지역의 집값이 땅값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땅값이 오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네. 정부가 여기를 이제 수용을 해서 그거를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땅값이 올라버리면은 정부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그렇겠죠.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그 그린벨트 들고 있던 사람들 대박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누굴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뭐 세곡동, 자곡동, 가밀동 이런 데들이 좀 안 나왔던 것도 네. 그 지역의 땅값이 너무 올랐던 부분들은 오히려 좀 배제를 한 그런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너무 그 동네의 이제 과열에 대한 부담감 네. 그리고 이제 투기하는 분들에게 뭐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약간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 뭐 피벗 전략 혹은 혼선 전략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 이번에 저 서초 쪽에 푼다 하잖아요. 예. 네. 막 땅값 막 오르고 사람들 막 사고 엄청 웃돈 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아 그쪽 아니고 한 석 달이나 뭐 한 1년 지난 후에 바꿔 다른 지역으로. 예. 그럼 이제 아씨 열받으면서 또 거기 막 살 거 아니에요. 네. 또 바꿔. 미치는 거지. 투기. 양치기 소년 전략. 그렇지. 그 정부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는 뭐 정부에 발표를-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완전 바닥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부동산 땅 막 미리 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또 시간 낭비했나요? 제가 오늘 바쁜데. 아니야. 근데 이런 지역들은 보통 그 되게 오랫동안 그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런가요? 네. 뭐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네. 네. 자, 뭐 그렇게.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그린벨트 해제를 그러네요. 이게 뭐 그 어떤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이익 보는 사람들이 좀 따로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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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그거는 또 이제 적당한 이익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린벨트라 그러면은 그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라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 건데 네. 여기를 풀었을 때는 완전히 또 달라지는 맞아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혹시 그래도 뭐 특혜를 받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가 좀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사도. 네. 자, 하여튼 그린벨트 해제하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죠? 예, 예.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원전 관련한 뉴스인데요.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의 대형 원전을 건설 쪽을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으로 받아올 때는 네. 그 보통 한수원이라든지 뭐 두산이라든지 현대중건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팀코리아로 네. 가서 따올 때는 그냥 원전 전체를 이제 수주해 오는 그런 경우고 이게 현대건설이 수주한 요건은 웨스팅하우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설계를 맡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시공을 현대건설이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근데 규모가 꽤 커요. 한 19조 원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이게 불가리아의 이제 대형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203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불가리아는 전체 전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원전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노후화된 한 4기 정도를 폐쇄를 하고 여기 러시아에서 이제 개발된 가압경수로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7, 8호기거든요. 네. 이거는 웨스팅하우스 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그 뭐 이렇게 인프라 설계, 인허가 지원 등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들이 그 현대건설은 사실 그 예전에 바라카 원전, 네. 2009년에 바라카 원전을 했었던 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설 쪽에는 원전 건설 쪽에는 꽤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또 관련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체코 원전이 네. 좀 이렇게 뭐 차질을 빚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웨스팅하우스가 그 EDF 그 프랑스 프랑스 네. 전력공사하고 네.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체코의 그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네. 곳에다가 네. 거기다가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체코에서는 어쨌든 1차로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껌껌이 계속 시비 걸고 있거든요. 그 한수원의 기술이 자기네 거다. 네. 그리고 이게 미국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원전을 이렇게 맘대로 수출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사안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웨스팅하우스가 그 한국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게 이거 미국의 기술이기 때문에 네. 수출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미국 법에 위배된다라고 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미국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 애들이 딴 데 수출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미국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미국이 기술을 마음대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하는 것이야. 근데 네가 왜 와서 소송을 걸어? 네. 빠져. 이게 미국 법원의 판단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 그 원천 기술은 미국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물자에 대해서 수출을 할 때 여기에 뭐 문제 있는 애들은 허가를 받아라. 문제가 없는 경우엔 등록을 해라. 뭐 이런 건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는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아니고 미국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하고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MOU를 가서명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내용 보시면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뭐 평화적으로 원전을 이용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조치 안보 기준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민각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으로 보면 아무 내용이 없는 것처럼 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의 산수원이 해외로 원전 수출을 할 때 미국 정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 MOU 가서명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요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발목 잡혔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건건이 계속 시비 걸렸던 건건이 거죠. 계속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시비를 걸었는데 미국 정부랑 한국 정부가 MOU를 맺었으면 웨스팅하우스가 건건이 시비 걸 만한 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이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다가 이제 수출하려 그러면은 저 이거 수출할 거예요라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미국 법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이 등록해야죠. 미국 기업이. 근데 한수원은 네. 한국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에서 이전받은 기술인데요. 이거 수출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사람은 미국 기업입니다. 네. 한수원은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그러면은 자기네가 기술을 판 거니까 자기네가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제 등록 안 하고 수출하고 있어요? 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한수원이 그래 오케이 이거 미국 기술인 것 같으니까 제가 등록할게요. 미국 정부에 갔더니 미국 정부가 너는 미국 기업이 아니지 않니?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번에 MOU를 가서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갔는지는 이제 나온 게 없는데 네. 문제는 그게 문제였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이번 MOU에 담기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제가 엊그제 SK그룹에서 주최한 AI 서밋을 갔다 왔는데 네. 그때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많이 필요해지지 않겠냐. 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좀 지으려 그러는데 저는 이 숫자는 제가 추산을 해봤을 때는 조금 과도하게 추산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것만 보면은 네. 그 라지랭귀지 모델을 하나 학습시키려 그러면은 한 10기가와트 정도 전기를 쓰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라지랭귀지 모델 서비스를 하려는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10기가와트면 10기가요? 원전 10기입니다. 10개. 네. 그리고 액수로는 얼마를 얘기했냐면 1기가와트에 40빌리언을 얘기했습니다. 400억 달러. 40조 원. 네. 예. 40조 원. 네. 1기당? 40조 원. 원전 한 기당? 예. 1기가와트에. 근데 제가 보니까 데이터 센터 포함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5기 정도 막 이렇게 되고 근데 50기가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2,000조거든요. 아. 근데 숫자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엄청난 돈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들어갈 거고 그걸 SK그룹에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아까 이 원전으로 따졌을 때 50기가면은 50기잖아요. 네. 우리나라 원전 전체가 27기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어디서 구합니까? 지워야 된다는 거죠. 아. 원전이 됐든 뭐 재생에너지가 됐든 뭐 지워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고 아까 1기가 얘기할 때 1기가면은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가 네이버의 그가 세종시에 만든 각 세종입니다. 네. 거기가 270메가와트거든요. 네. 270메가요? 예. 아. 그럼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게 1기가 정도 되는데 네. 여기가 축구장 41개 규모입니다. 200메가와트가 270메가와트. 예. 그게 축구장 41개 규모. 그러니까 AI를 서비스한다라는 개념이 서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축구장보다 넓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돼요? 축구장 41개가 지금 제일 큰 데이터 센터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네이버가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있는 건데 1기가는 그거의 4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들어가? 축구장 41개? 이게 맞습니까 이거 숫자? 예. 축구장 41개 넓이나 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겨우 지금 네이버 하고 있는데 예. 그럼 그거 축구장 한 200개 정도 되는 넓이는 있어야 그 넓은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기가. 네, 그게 1기가. 그게 1기가라고? 예, 예. 근데 이걸 50기가를 와. 한다고요? 50기가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요? 예. 거기에 책을 쌓는 게 더 낫. 뭘 쌓는다고요? 아니 책을 쌓도 그만큼 만들어 갈 것 같은데 뭔 데이터 센터 이렇게 넓이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감이 좀 안 나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AI를 라지 랭귀지 모델을 돌려갖고 실질적인 수익을 내려가. 그러니까 미국의 구글이나 뭐 메타나 이런 데가 막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을 왜 쏟아붓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걸로 완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전기부터 해가지고 전력 인프라, 거기 데이터 센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도 이제 지금 솔직히 원전 자체는 뭐 동유럽에 있는 몇 개 국가 말고는 도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뭐 SMR이니 그거 되게 좀 먼 미래 얘기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뭐 현실성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추산하고 있는 그 투자해야 되는 규모는 네.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네 진짜 규모가. 그러네요. 생각했던 거랑은 차원이 좀 다른데. 그쵸. 예. 와. 저도 발표 들을 때는 10기가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네. 와서 잠깐만 10기가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추산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네. 그랬더니 2,000조? 이거 내가 숫자를 잘못 본 거 아니야? 막 네. 그런 좀 아직 저도 잘 실감은 안 나요. 네네. 네. 자,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그 대통령실에서 어제 그 성태윤 정책실장이 뭐 국정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저희가 대통령실 발표를 거의 전해드리진 않는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법 개정 관련한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자본시장 제도에서 비중으로 따지면 둘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 금투세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근본적인 거죠, 사실. 네, 금투세는 이제 수급에 좀 영향을 주는 거고 상법 개정은 이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건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반대하는 느낌인데요. 아예 반대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대주주와 개인들 주주 간.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대주주한테 유리하니까 네.
너 왜 혼자 유리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갈등이 되죠. 네. 정프로님이 저를 매일 괴롭히는데 네. 제가 찍소리도 못 하고 있으면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인권을 저도 사람인데 좀 사람 대접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인권을 여기서 찾으면 안 되지. 네. 네, 거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뭐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지금 제기되는 상법 개정이 최선인지는 확신이 어렵다. 실제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명확하게 주주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 규제하고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그런 형식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오늘 제가 좀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좀 세게 하면은 네. 주주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의 재산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지 네. 뽀찌 떼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주주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면 뭐 옛다 그러면서 배당 조금 두고 네. 뭐 옛다 그러면서 자사주 소각 좀 해주고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업이라는 것의 펑션을 네. 주주들이 주식을 통해서 나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주식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막 뭐 진짜 10배, 20배의 권리를 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그냥 뭐 종이장 들고서 시위하는 사람처럼 네.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그러니까 실제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적 분할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주주가 뭘 해먹는 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 막 항의를 해.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고치는 옛다 배당. 그게 핀포인트. 이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에는 뭐 회계도 다 따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다 국제 기준에 맞는 회계 기준 따르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IFRS인가 뭐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실시간으로 같이 맞춰서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과 뭔가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 맞추는 게 필요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상법도 뭐 대단히 큰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 맞추자는 거 아니에요? 주주 보호 혹은 뭐 이사들이 뭐 어떤 성실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하는 것만큼만 하자는 거지 뭐 특별히 더 뭐 개인 주주들을 위해서 막 뭘 하자는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럼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하지 마라. 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네. 특정한 그 대주주만을 위한 그 의사결정을 이사회가 하지 말고 네. 진짜 그 모든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네. 그런 의사결정을 해라.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 금투세 때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투세는 뭐 이건 지금 뭐 폐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법 개정이라고 네. 한 1년, 2년 전부터 계속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상법 개정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주주 간 갈등이 우려돼서 못 하겠다. 이거를 그 정치적으로 좀 물론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이게 뭐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 뭐 기업들한테 과도하다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법 개정 하자 그러니까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솔직히 뭐 어제는 저희가 금투세 때문에 민주당의 태도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주들이 뭐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거 안 한다고 그거 가지고 엄청 비판했잖아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왔다 거예요. 갔다네요.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잘 안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상법 개정은 지금 아니면은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모멘텀이 또 있을 때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52시간 이거는 그냥 다른 뉴스인데 52시간을 그 화이트 칼라에다가 적용하지 않는 거. 네. 그 뭐 국민의힘에서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지 뭐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네. 그 고동진 의원이 발의했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 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는 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예상은 항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 특집으로 거의 뭐 하루 종일 실시간 생방송을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 네. 그 또 중요한 경제 뉴스들은 아침 또 라이브 시간에 워낙 많이 또 보고 하시니까 우리 권 팀장님이 잘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여튼 일정이 굉장히 또 빡빡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권 팀장님 계속 좀 잘 부탁드리고,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